네. 그래서 나오고 나서는 이제 제 일을 그냥 내 걸 해야겠다. 그냥 원래부터 근데 저 이 모든 회사를 다 다니는 동안 항상 저는 과외를 했었거든요. 네. 그 대기업 임원진 분들이 9시부터 출근이니까 7시, 8시나 8시, 9시에 수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서 그 수업하고 저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과외는 어떻게 그러면은 모집을 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대기업 임원진분은 그 과외를 아예 따로 주시는 대기업 교육권을 맡고 계신 이제 회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소개를 받고 그거 말고는 그냥 승고 이런 걸로 제가 과외를 구하는데 어플 그 승고 네, 맞아요, 승고 맞아요. 찾기. 네, 맞아요. 저는 그게 엄청 초반에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좀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별점 이런 게 좀 쌓여있는 편이라 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약간 편안함이 어느 정도 쌓여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편이라서 선점을 잘하셨네요. 맞아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했던 건데 잘 그냥 돼가지고 승고를 거의 많이 구하고 그럼 그때 이후로 이제 일본어 교육 쪽으로 완전 전향하셨잖아요. 네네. 왜 또 다른 회사에 취직을 안 하시고 굳이 이쪽 길로 선택을 했는지. 그때 이제 제가 중소기업인데 약간 사람들이 안 좋게 부르잖아요. 네. 줬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사장님의 말이 곧 그냥 법인. 법인데 사장님 기분에 따라서 다 막 이렇게 살얼음판이 되고 어땐 다 뭐든지 해도 되고 막 이런 경우였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도 막 받고 아 여기서 일하기 쉽지 않겠다 이 모든 곳이 이게 또 막 버티고 나야 밑에서 하면 하는데 아 그러기에는 딱 내가 막 진짜 가고 싶다 이런 회사도 사실 딱히 없고 저는 컴퓨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컴퓨터 쪽 갈지 말지 고민을 했었던 것도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쪽으로 갈까도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어쨌든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프리랜서 뛰는 게 더 낫잖아요. 요즘에는 편집자 뭐 이런 계열로.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하긴 했고 그래서 뭐가 됐건 그냥 프리랜서를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냥 성향상 뭐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 일을 하자. 차라리 할 거면 내 거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해요? 후회는 안 해요. 네.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죠. 프리랜서가 말이 좋아서 개인 사업자고 프리랜서지. 그렇죠. 네, 결국 다 자영업자고. 그렇죠. 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항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보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건 항상 있는데, 근데 약간 왠지 모를 네. 그냥 결국엔 다 잘 될 것 같은 뭔지 모를 근자감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딘가에 약간 있어서 아 결국 잘 풀리겠지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뭔가 잘 어디서 근거가 없어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네 그냥 뭔가 그런 완전히 이렇게 집의 형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언제쯤? 그거는 2018년 말 2019년인 것 같기도 해요. 2019년이겠다. 그때 이제 정확히 내가 내 돈 보증금 마련해가지고 네 맞죠. 들어간. 맞죠. 기존의 수업이랑 이런 것들은 다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웬만하면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계약한 집 거기부터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고시원 이러니까 내 공간으로 부를 수는 없고 다 이제 가서 나가서 강의를 하는 거였고 아예 그때는 저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좀 집 같은 집 거실 있는 집이었어서 그래서 그때는 불렀죠. 그때부터. 안 무서웠어요? 이렇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안 무서웠어요. 이게 제가 이 집 바로 전에 네.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한데 재작년 12월부터 제가 타코야키를 만드는 모임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집으로 사람들이 오고 막 뭐 적게는 4명, 많으면 8명, 최대는 한 12명, 13명까지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같이 타코야키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정말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안 무서우세요? 근데 여러 명 오면 괜찮은데. 이제 근데 이거 여러 명이 저희 집을 알고 있다는 뭔가 누군가를 계속 부르는 게 근데 그때 정말 많이 했어가지고 그 모임을 지금 좀 횟수를 많이 줄였는데 수업이 더 많아져서 그때는
수업이 별로 많지 않은 시기였어가지고 그 모임을 거의 일주일에 막 서너 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계속 저희 집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무서우세요? 이랬는데 약간 그런 걱정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는 걱정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리고 사실 저 방이 2개인데 네. 저쪽에는 제가 홈스테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친구 지금은 다들 나가서 없는데 저쪽 방에 홈스테이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몇 명? 2명인데 지금 한 명 나가서 1명밖에 없고 일요일날 1명 더 와요. 이것도 모두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일본인? 독일이랑 이번에 오는 친구 스위스 국적을 제가 정할 순 없어가지고 네, 막 온갖 나라에서 와요. 와, 생활력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와. 도모한다. 약간 이런. 그걸 받을 생각을 했지? 어떻게 구하셨는데요? 그게 그 EF라는 네. 그 학교 어학원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사였나 압구정에 있는데 네. 거기서 반경 30분 이내, 편도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구해요.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면 이제 오셔서 막 집 보시고 애들이 살만한 곳인지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면 이제 애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집세를 좀 충당하고 그렇죠. 이 친구들은 좀 저렴하게 살고 약간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이 공간이 그러면은 일터도 되고 이렇게 홈스테이도 받으니까 맞죠, 월세도 맞죠. 받고 용도가 되게 다양하긴 하네요. 네, 이 공간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네,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안 받았었는데 여기도 뭔가 일하는 공간으로 써야겠다 해서 남겨뒀었는데 막상 잘 활용을 못하고 그냥 돈이 안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하고 아예 싹 갈아엎고 침대 2개 넣고 막 이랬죠. 와, 신기하다. 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 집에서 계속 이 집 연장은 못할 것 같다 이런. 새 때문에요? 네. 빚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준 어떻게 거랑 하다가 요거를 이렇게 좀 확장이 된 건지. 확장이 된 거는 이제 그러다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이네요. 2022년도 말에 그때도 제가 이 근처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심지어 원룸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사람들을 불렀던 거라서 다들 엄청 걱정하셨던 거예요. 여기 침대가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좀 큰 원룸이었는데 기왕 이렇게 놀 거면 모르는 사람들 부르자. 이제 아는 애들도 부를 만큼 불렀고 아는 애들은 또 돈 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심심해서 내가 타코야키 먹고 싶은데 그냥 돈 받으면서 먹자 이런 느낌?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열었는데 그게 시기가 엄청 잘 맞았던 거죠. 한국에서는 타코야키가 약간 겨울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겨울이었고 일본이 붐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여행 가려는 분, 막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시기니까 관심이 그냥 많았던 거고 플러스로 이제 제가 그 어플로 보통 모임을 모집하는데 그 어플에서 제가 올리자마자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걸 뭔가 이렇게 뉴스레터 같은 걸로 홍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 된지는 몰랐어요. 그게 홍보가 된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약이. 그래서 본업은 그때 별로 없었던 상태였는데 얘가 막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잡히고 계속 이렇게 계속 굴리기 시작한 거죠. 그 회사원분들도 만나서 회사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퇴근하고 가거나 회식으로도 종종 오세요. 회식 6명 막 이렇게 해서 팀 회식 하시거나 뭐 제가 한 10명, 12명까지는 봤거든요. 팀 회식을 여기서 한다고요? 네, 요즘 스타트업들은 되게 신기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팀 회식이시라고요? 막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한 서너 번 받아봤어요. 그럼 여기 와서 술 마셔요? 술 마시실 때도 있고 술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막 사진 찍어 가세요. 그러면 인증샷 이런 거. 자기 이거 만들었다고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했다. 6명 찍어달라고 그러면 찍어드리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팀 회식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이거 만드니까 체험 겸 이런 걸 하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개발자분들 팀 회식하고. 그럼 실례지만 이렇게 클래스 한번 들으면은 그 인당
얼마씩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얼마에 받아요? 지금 제가 이게? 38,000원. 인당 48,000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교육비랑 뭐 재료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맞아요. 재료비가 사실 제일 크고 재료비는 공간의 비용과 공간. 재료비와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네,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먹는 거 남으면 이제 포장해드리고 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받고 있고 그거는 그리고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요. 그 플랫폼 수수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로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오시면 그 다음에 DM이나 이렇게 따로도 막 신청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받고 이렇게. 그러면은 확실히 일주일에 서너 팀씩 잡히면 확실히 벌이가 훨씬 나아지긴 하겠어요. 이렇게 과외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그 시간당으로 나누면 초반에는 그리고 제가 잘 감을 못 잡아서 또 이게 막 돈벌이로 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네. 한번 하면 막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막 음, 7시, 6시, 보통 7시에 시작하거든요. 평일은 7시나 7시 반. 왜냐면 퇴근하고 오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한 9시, 10시면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끝도 없이 막 새벽 1~2시까지 노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시급으로 나누면 시급이 막 얼마 안 나와요. 막 2만 원도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왜냐면 끝없이 놀았으니까 막 그래서 이게 처음엔 조절을 못하고 엄청 이러다가 점점 이제 많이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한 100번 넘게 100번이 뭐야 더 많이 했어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쌓여서 이제 한 2~3시간 지나면 2차를 가시고 만약에 더 드실 거면 2차를 가시고 아니면 이제 여기는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잘 마무리를 좀 짓는 편인데 초반엔 그게 안 돼서 좀 많이 애를 먹었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엔 사실 과외가 나왔는데 그땐 과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 그냥 이걸 위주로 했고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난 진짜 사람 보기 좋다라고 느낀 것도 정말 다양한 분이 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데 재밌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되게 영향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해봐라 저런 것도 해봐라 막 스키야키도 만들어라 스키야키도 만들고 오뎅도 해라 오뎅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오뎅 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뎅도 해요 저 여기서 오뎅도 해서 막 일본 오뎅들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막 이건 뭐다 해서 일본 가시면은 이런 거 이렇게 재료가 조금 다르거든요 한국이랑 그래서 오뎅이라는 게 어묵이 아니라 요리 이름이거든요 네. 잡채 이렇게 잡채 안에 당면이 있는 거고 오뎅 안에 어묵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한국에선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설명해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오뎅도 하고 스키야키도 하고 타코야키도 하고 여름에 막 나가시 소면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온갖 것들을 이제 막 다 오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내놓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볼도 팔아. 네, 이런 식이에요. 네. 메론 소다도 팔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자신감은 있죠. 뭔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 잘 뭔가 한 끗을 어떻게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제 최근으로 들어서는 수업이 많아졌어요, 사실. 수업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뭔가 통역도 좀 있고 최근에는 수업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열 시간이 좀 부족해져서 예전엔 진짜 많이 열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4번 열면 많이 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열면 많이 열었다. 수요는 아직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살짝 떨어져서 그거에 맞춰서 더 떨어진 것도 있는데 경제 침체가 오면서 사람들이 요즘에 카드를 잘 안 쓴대요. 여기 오셨던 카드사 회사 직원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카드사들이 다 비상이라고 매출이 엄청 떨어졌대요. 실적이 엄청 떨어졌대요. 사람들이 카드를 안 써서. 근데 좀 그걸 저도 느끼고 있긴 해요.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게 한참 재작년까지 한참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는 또 사람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풀리고 나가서 놀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엄청 줄어든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요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다라고 느껴요. 네. 다가오는 올해가 이제 갑진년이고 내년부터 이제 을사년 해가지고 사오미 이렇게 화로 가는 시즌인데 네. 화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게 좀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가요. 소비가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소비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포기하더라도 나한테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결혼도 괜찮습니다 정도인 거지 결혼을 해야 합니다는 아닌 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의미를 많이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쓸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쓴 거예요 사실. 네. 고민을 좀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한 7번 정도를 망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고꾸라지 하는 것마다 고꾸라지는. 근데 결국 어느 정상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는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흐름만 타면 되는 정도라서 저도 더 큰 성공을 원하기는 하지만 네. 딱 사업이라는 거 뭐 프리랜서든 사업이든 똑같은 게 결국 딱 한 번의 큰 성공이 나머지를 엄청난 다 부와 그쵸, 명예를 갖다 커버하는. 준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일반 직장인 주부로서는 사실 누리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사주를 보고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를 푸시를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내가 잘못만 했다가 야 나 했는데 안 되잖아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미스터 포춘 채널에서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번번이 사업 실패와 과도한 욕심으로 인생 밑바닥 찍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지 어언 16년이 되어갑니다. 현재는 사주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인생이란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내 삶의 행운과 불운을 미리 파악한다면 이것들을 몰랐을 때보다 훨씬 여유가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물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인생이 힘든 이유는 불과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조차도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절박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값비싼 공짜의 기회를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독자는 점점 많아지고 제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